이게 참 지난주 목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왔고 그치.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했는데 다음날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이게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에 못 미쳤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겠다. 절연을 거부하겠다. 이런 이제 거의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의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래서 입틀막 은총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당면 개정, 그다음에 행정 통합 이런 얘기들로 거의 한두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이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입틀막 의총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당의 의총이 그런 묘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의원이 안 해봐서 의총을 모릅니다만 전에 듣는 바로는 네. 의총이 딱 열리면 일단 뒤에 이제 다선 의원들이 팔짱 끼고 뒤에 앉아 있고 네. 그다음에 진행해. 그럼 진행하면 이제 의총이라는 게 어떤 주제와 안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 하면서 또 안건대로 또 주제대로 이야기하면 그래 누가 무슨 이야기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이미 민감한 주제일 경우에는 이른바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다선 의원들이 네. 전화를 다 한답니다. 의원들한테? 네. 그래 뭐 내일 의총인데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러면 이게 사전에 그 군기를 잡는 거죠. 군기를 잡는 너 뭐 그렇게까지 비판적인 얘기 할 거 아니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아니 뭐 그렇게라기보다 그래 네 마음 알겠는데 뭐 내일은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좀 그 제압은 아니지만 네.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어제 의총의 본래 그 원내대표 송원석 대표가 소집안 자체가 당면 개정하고 그다음에 행정통합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네. 계약 요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오전에 계속 그거 가지고 2시간을 끌어버리면 네. 끝난 다음에 기타 한 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른바 장동혁의 지난주 금요일에 1월 20일 이른바 윤어게인 공식 선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 30분, 40분밖에 이야기를 못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런 상황에 우리 당의 중진, 네. 다선 네. 이런 분들이 왜 스크럼을 짜거나 아니면 깃발을 들고 그 의총에서라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단호하게 네. 그리고 선명하게 왜 꾸짖지 않고 왜 승부를 걸지 않는지 네. 그러면서 제가 배지를 달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박정학 의원이 이야기를 잘했더라고요. 네. 라디오에 나와서. 동면 정당, 아. 휴면 정당. 네. 그러니까 의총을 해봐야 의총에서 그런 활발한 토론이나 문제 제기나 경론이 안 벌어지니까 이거 그냥 잠자는 정당으로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휴면 정당, 동면 정당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예요?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고. 그래요? 좀비 정당이죠. 좀비 정당. 좀비를 네. 이렇게 죽었는데 죽지 않아. 그게 네. 더 최악이야. 죽으면 죽어야 되거든. 네. 근데 죽었는데 좀비 상태에서 계속 살아있는 네. 좀비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오늘 보니까 오후에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서 네. 지금 당 안팎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장동혁 대표 면담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언론에 기사가 그러니까 이대로는 떴는데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죠. 아니 어제 의총 때 그러지 왜 어제 의총 때는 다 입 다물고 그것도 좀 의문이긴 있다가 합니다. 오늘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제 의총에 대한 비판이 지금 당 안팎에서 굉장히 커지니까 이분들도 면이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뭐라도 한답시고 하는데 네. 이분들의 국회의원 했던 기간을 총합치면 280년이래요. 14명인가 그렇던데. 280년. 네. 네. 다 합치면. 이게 참 많이도 누렸다. 행세도 참 많이 했을 거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값을 해야죠. 나이값을 못해도. 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진 역할론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좀 아니 그러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좀 TK거나 네. 안전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그만큼 누렸으면은 당이 이런 위기 상황이면은 앞장서서 뭔가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들 지금 그냥 자기 발밑만 안전하면 관망하는 상황이고 전부 대구지사 대구시장 경북지사나 나가려고 글로 네. 몰려 있고
이게 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암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초재선들도 다 비슷한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데 위가 그러면 아래는 뭐 나는 이래도 되겠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공천 문제가 좀 걸려 있고 근데 어떻게 이게 될지 예전에는 모른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 그랬어요. 네. 정풍운동도 막 있었고 맞아요. MB 면전에서 이상등 막 까고 네.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점점 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현상이 구조화되다 보니까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당내 권력 투쟁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장동혁 윈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계든 소장파든 개혁파든 네. 너무 이쪽이 장동혁 대표를 우습게 봤어. 설마 그렇게 하겠어? 네. 에이 그렇게까지 못할 거야. 무슨 기반이 있다고. 근데 그 설마 하던 게 다 현실이 됐어요. 네. 한동훈 설마 제명하겠어? 제명했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배현진. 에이 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근데 당원권 정지 1년. 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퇴 주장했던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 재소하겠대 지금. 제소된대요. 그래서 71명이 어. 25명을 지금 제소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뭐 대책하자 그래. 내가 그래서 야 그 개무시해 무슨 내가 그러면 그랬어. 이게 이제 일종의 고륙상쟁, 네. 동족상잔. 이게 이제 좀비는 원래 그 좀비끼리 막 깨물고 그러거든. 오늘 부산행 이게 딱 맞네요. 오. 네, 썸네일이. 그게 그냥 막 그렇게 대본에 감염이 돼가지고 네. 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재밌는 이야기래. 좀비를 뜯어먹는 거지. 좀비끼리 깨물어 막 71명의 당협위원장들의 지역이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깃발 꽂으면 되는 데가 아니고 전부 험지야. 험지지. 근데 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눈치를 안 보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감염이에요, 이게. 감염이 아니고 일종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네. 일종의 좀비 정치, 정체성 정치에 감염돼 버린 거야. 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내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안도 못 내놓을 뿐더러 이 대가 약해. 네. 사실은 대가 세게 붙어야 되고 이 정도면 의원들이 네. 장동혁 불신임하고 당직 다 던지고 네. 한번 네가 죽나 우리가 죽나 싸워보자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퇴 요구하려면 당신도 뭐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아무도 못 아니 내놓은 그때 그게 일단 그거예요? 기싸움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얻었어. 네. 봐봐, 내가 들어오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네. 윤호개인 선언을 해버린 거야. 네. 그리고 엉터리 여론조사 같은 거 내놓고 봐라. 우리 당원의 70%가 네. 이 강성지 지금 껴안고 가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예요? 25%가 안 되잖아. 네. 그중에 70%에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근데 저런 엉터리 결과를 내놓고 그렇게 억지를 쓰는데도 어제처럼 의총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좀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묘한 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기가 깃발이 없으면 뭉치지를 않아. 그럼 그 깃발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김근식이죠. 아니 뭐 빨리 깃발을 세우십시오. 아, 그럼요. 네. 공도부자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공동포차가 딱 영향력을 발휘하기 깃발을 들을 수 있는 게 제가 당협위원장밖에 버릴 게 없어가지고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전당대회가 열리면 네. 그때 당 대표를 출마하든 최고위원 출마해서 네. 되면 그때 깃발을 들고 제가 아하. 당을 완전히 폐허해서 새롭게 8월에 전당대회가 또 열려요? 열어야죠. 아 이제 지방선거 칠 쫓아내고. 텐데.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 장동혁 대표의 지난 2월 20일 윤 어게인 선언에 대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네. 24명인가 20몇 명이 이제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마라. 우리 당원들의 합당한 정당한 지도자라고 하면서 개겼어요. 네. 그러더니 그들이 오늘 뭐 기사 보니까 다 윤리 제소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보니까 저도 봤더니 그 우리 사퇴하라고 이름 올렸던 우리 당협위원장 몇 명이 모여서 단톡방을 팠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네. 내가 그랬어. 무슨 대책을 세워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네. 그들하고도 대책을 세워서 그놈들한테 반응을 하면 비속어 안 됩니다. 비속어. 네. 삐. 그놈들한테 반응하면 그놈들 목소리를 키워주는 거야. 개무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명시킬 수도 없고 제명시켜도 상관없어요. 네.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발언권과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냥 무시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71명 또 뭐 우리 사퇴하라고 보겠던 개혁파원의 당협위원장 제소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호남권 아니면 경기권이거든요. 네. 험지야. 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 네.
험지기 때문에 더 민심 합당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민심과 결의되느냐? 이철규가 다 뽑은 거야.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이철규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유튜브니까 정말 작정하고 말씀드린데 이철규 의원 시절 이거- 고소해도 좋겠어. 이거 제소당해 잘못하면. 아, 괜찮아. 네. 정말 우리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라는 사람이 네. 수사 능력이 정말 엉망인 게 그 사람이 특검해가지고 그 기소한 사람이 공소 기각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엉망이고 실력이 없는 게 이철규 의원 하나 소화 못해? 아, 왜 겨냥하지 않았냐, 이철규. 겨냥하지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파헤치면 되지. 검사가 겨냥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철규 의원을 예를 들어서 수사할 수 있는 명목은 뭐죠? 모르죠, 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근데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럼.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듣고 공천 전행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네. 나돈이 바돌소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한간에 속설이 많아요. 그러면 민중기라는 그 사람이 위험한데. 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증거와 자료와 탐문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 2차 특검에서 뭐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김문식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송빵님의 얘기를 아유, 듣고.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김문식. 참고인 소환. 나 네. 들은 말 없어. 뭐예요? 증거도 없고 이철규 의원님 저 들은 말 없어요. 그냥 한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의 개혁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그 목소리를 숫자로 압도하고 제압하고 묵살하려는 입틀막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공교롭게 네.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난 총선 그때 들어온 직전에.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지역 험지 당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을 지키는 게 목표인 거야. 아,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험지에 있음에도 낼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는 이철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스컷이라는 내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추측. 이게 알겠습니다. 보수를 벗어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다시 제고하지 않겠다. 이건 그냥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중인데 이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드시고 계시니까 가처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 징계 사유가 됐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데 네. 그거는 정당 내부의 고유한 판단의 영역이에요. 징계 사유가 되고 안 되고는. 네. 법원이 보는 건 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느냐를 볼 거예요. 그럼 소명 기회를 줬느냐, 뭐 그 윤리위원회가 절차적으로 합법적이냐. 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절차적인 문제는. 다만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징계하는 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느냐.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네. 문제 제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정당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동안에는 개입을 안 해왔어요. 절차적인 물론 문제만 개입을 해왔다. 법원이 그걸 계속 이렇게 방관하는 게 맞냐. 심지어 이지경이 됐는데도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건 변론이고 지금까지 어쨌든 이 정당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법적 다툼의 관례로 봤을 때 네. 쉽지 않아요. 소주를 이렇게 많이 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김정혁 최고나 배현진 의원은 하겠죠. 네. 그것도 일종의 여론전이고 또 뭐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네. 그런 단계고 방법이니까. 근데 그 가능성을 그렇게 막 많이 기대하거나 낙관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징계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것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있죠. 어떠세요?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없다고 보지는 그건 않아요. 이제 그 본래 제가 알기로는 그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일 행정법원인지 어디 받아들일 때 네. 그걸로 인해서 받은 손해가 심각할 때 또는 너무 심대할 때 네. 받아주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틀림에서. 근데 네. 배현진 의원한테 정해진 그 징계는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그 명목으로만 보면 1년 동안 당원권을 정지하는 거지 시당위원장에 제한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부차적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했을 때는 네. 검찰총장직을 정지시킨 거잖아요. 그 심대한 손해가 있는 거지. 네. 근데 본안 소송이 되기 전에. 그러나
이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그랬지 시당위원장직을 박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심대한 개인적 손실인지는 이게 법적 손실인지는 아마 법원이 따져봐야 판단할 된다. 문제인데 네. 제가 봐도 우리 박원석 의원 말대로 이 부분에 가처분을 신청을 무슨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가 없고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저도 지금 송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송파 가불병에서 송파구청장 공천하고 시의원, 구의원 다 공천하는데 그리고 송파에서 하는 게 시당에서 하죠. 네. 근데 시당에서 하는데 시당위원장이 배현진이었고 제가 시당의 수석 부위원장 아닙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요. 네. 제가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 당선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석 부위원장인데 이 당원권 정지가 되면 시당위원장직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직무대행이나 뭐 직무권한대행이 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지금 서울시에 가장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서울시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네. 아무 지금 지침이 없어요. 당에서. 지금 이 3월이 다 다가오는데 네. 당에서 지금 서울시당이 어떻게 갈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당 이야기는 아까 말씀대로 배현진 의원이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뭐 3월 1일인가 2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의제 시한까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의제 기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최고위에서 땅땅땅 해서 결과를 그냥 끝날지 아니면 재심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기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를 미루는 거죠. 일단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상대를 하려 그러면은 번번이 지는 거예요. 저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네, 것이다. 상식, 뭐 옳고 그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그걸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네. 뭘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71명의 이 좀비들이 25명 또 다른 재수한대잖아, 또 다른 좀비들 날 제소하고 재수한대잖아. 네. 이것도 윤리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당원권 정지 시킬 수도 네. 있어요. 당협위원장직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니 공천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잖아요. 당협위원장이 되면 자기 밑에 시구위원들 그거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영역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 아니 지방선거 어떻게 하려고 선거 앞두고서 대표가 당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이 얘기가 그냥 속이에 경일 낀 게 목표가 다르면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예 다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산술적으로 단체장 숫자, 시의원 숫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뭔가요, 그러면?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지금 살이 가장 쫄깃하고 맛이 달달한 숭어회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에 경매받은 자연산 숭어회를 썰어서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두세 명이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숭어회 400g이 23,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당권이죠. 아니 근데 지방선거 지면은 본인의 당권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 날아갈 그런 수 있다고 상식을 보는 거예요.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안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그때 가서 또 당원 네. 총투표를 통해서 그럼. 재신임 요구하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지방선거가 예를 들어서 폭망했다라고 하면 재신임했을 때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윤어게인 당원들을 네.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환길 고성국 같은 네. 저런 극우 스피커들이 받쳐주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길 고성국하고 관계를 못 끊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뽑았던 당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당원들이 그러면 지금 힘을 그런 못 쓰는 당원들이 제가 8월 전당대회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당원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재신임을 하면 대부분 재신임을 거는 사람이 이겨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장관을 하면? 어쨌든 당의 전당대회나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쫓아내야 돼, 그만둬야 돼 할 때는 그래도 일단 뽑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신임이라는 것을 하면 일단 보수적으로 당원들도 일단 재신임의 표를 많이 보냅니다. 네. 그 무기를 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아마 지방선거 폭망을 해도 재신임을 자기가 본인 사퇴를 안 하고 대부분 그 정도 폭망하면 사퇴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퇴를 안 하고 초식이 다르니까 사퇴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께 그러시다면 내가 당원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당원들 재심을 걸면 대부분 재심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건 저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8월달 전당대 출마를 못하지. 네. 그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20일 장동혁의 이른바 윤어게인 선언에 대해서 네.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경악을 했고 네. 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진짜 다 죽는다. 저 심각하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가 최소한의 합리와 양심과 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한동훈 사건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혹시나 했더니 이건 혹시나의 저의 기대를 다 저버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8월에 전당대회 나가시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들끓고 있는 민심과 당심을 반영해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중진들이 나서든 네.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힘을 모아서 장동혁하고 다이다이 한판 승부를 해야 돼요. 네. 다이다이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 정면 대결을 해야 돼. 네. 정면 대결을. 정문승부. 교수가 쓰는 단어가 좀 죄송합니다. 아, 다음 주부터 네. 계속 강의 나가실 텐데. 그러니까 딱 걸어서 이번에는 저는 그러니까 2월 20일 장동혁의 윤어게인 선언에 대한 전당원 찬반 투표를 벌이자. 아. 그러니까 재신임을 하면 지지만 네. 2월 20일 장동혁의 윤어게인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을 다녀봐도요. 네. 굉장히 강경한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지층조차도 야 이거 심했다. 나는 문제의식이 강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전당원 투표를 걸면 저는 장동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를 재신임으로 묻는 게 아니라 재신임을 물으면 윤어게인 지지. 선언에 대해서 물어보면 결과가 2월 다를 수 20일 있다. 20 장동혁 선언에 대한 당원들의 찬반을 묻는 네.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걸 알겠습니다. 대한과 미래, 오세훈, 한동훈 네. 다 모여서 김근식 다 모여서 장동혁 대표한테 정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나가서 하지 말고 네. 모여서 진지하게 공식 기자회견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한다. 장동혁이 받든 말든 받으면 전당 투표하는 거야. 네. 하면은 그 이기면 되고 지면 또 지는 거죠. 네. 지면 안 되겠네요. 지면 이 당에 희망이 없는 거죠.